지난해부터 위기설이 돌았던 저축은행 업계에 모처럼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. 2년 반 만에 처음으로 연체율이 떨어졌습니다. 위기가 일단락된 것인지 궁금합니다.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.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장 기자, 지난해부터 꾸준히 올랐던 저축은행 연체율이 처음으로 떨어졌습니다. 이게 좀 상황이 나아진 겁니까? 네, 먼저 좀 수치를 보면요. 올해 2분기 6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업군의 연체율은 약 8.3%로 잠정 집계됐습니다. 지난 3월 말과 비교했을 때 약 0.5%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. 이 저축은행 연체율은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21년 12월 이후 계속해서 오르다가 올해 들어서 첫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. 네, 그동안 이 저축은행 계속 안 좋다는 얘기만 전해드렸는데 좀 갑자기 연체율이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? 네, 먼저 각 저축은행별로 자체적인 건전성 관리 방안을 좀 꾸준히 추진해온 것도 있습니다. 하지만 업계 전반적으로 부실채권 매각의 속도를 낸 것이 좀 주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저축은행 업권은 이 부동산 PF 정상화 펀드를 두 차례 조성해서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3,300억 원과 5,100억 원의 PF 부실채권을 정리했습니다. 여기에 이 부실채권 투자 전문 회사를 통해서 업계가 매각한 그 개인 무담보 부실채권 규모도 1,360억 원으로 이 모두 합하면 올 상반기에만 1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털어낸 겁니다. 네, 그렇다면 이 위기설이 끊이지 않았던 이 저축은행 문제, 이제는 조금 좀 안심해도 되겠습니까? 사실 수치가 소폭 개선됐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악재들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이 저축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열심히 털어내고는 있지만 그만큼 또 빠르게 쌓인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. 특히 저축은행 업권의 가장 취약점으로 꼽히고 있는 부동산 PF의 경우 이 금리 기조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뒷받침을 좀 해줘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빠른 변화가 좀 예상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. 네. 여기에 금융당국에서 이달 초에 진행한 PF 사업성 평가가 있습니다. 여기서 부실 우려 등급의 사업장이 좀 확대가 되면 부실채권 규모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. 또 이 PF가 아니더라도 현재 이 저신용자들의 전반적인 상환 능력이 지속적으로 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저축은행 업권의 건전성 개선이 일시적일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연체율이 조금 떨어진 것 빼고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금융당국의 추가 대책 이런 건 없습니까? 여전히 악재가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당국은 연일 압박 수위를 좀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. 조금 전 말씀드렸던 저축은행 자체 PF 정상화 펀드도 최근 이 세 번째 조성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. 당국이 매각 저축은행과 펀드 출자자로 나선 저축은행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. 이런 점을 좀 문제로 삼고 제동을 건 상태입니다. 쉽게 말하면 부실을 좀 미루는 도구로 펀드를 활용하지 말고 제대로 매각하라는 의미입니다. 네. 또 여기에 자기자본 규제를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이 되고 있어서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본격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 저축은행을 구조조정하려면 결국 시장에서 좀 사고 팔고가 돼야 하는데 팔겠다는 곳은 있어도 사려는 곳 지금 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미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거나 잠재적 매물로 거론되는 곳들은 상당합니다. 네. 하지만 이 살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로 좀 꼽히는데요. 저축은행의 업황도 좋지 않고 당국의 규제도 날로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인수자 입장에서는 좀 돈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. 또 지난해 당국이 이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 M&A 요건을 좀 완화하기는 했는데 그것 외에도 좀 추가적인 규제 완화 카드가 있어야 한다. 이런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.